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세상 살기 피곤한 인문학의 신 단독자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생존 신고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물론 제가 죽던 살던 살인을 당하건 폭행을 당하건 사기를 당하건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 너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즉슨 저의 신변, 저의 상황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동네방네 진짜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본사에 또 연락해가지고 담당자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길래 이런 개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이런 대접을 하는 인간과 마주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기본 기초까지 말을 한 결과적으로 저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저는 사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 또 근무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댓말 하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말을 안 하는 거는 상식 중에 기본이고 상식이고 기본이고 또 상식이고 기본인데 이런 거를 일일이 말을 해가면서 그랬다고 땅에 파묻어 버리고 생매장할 것처럼 토막살인할 것처럼 욕하고 성질내는 거는 참 오늘날 이 사회와 세상이 정말 너무 더럽고 타락했구나. 그래서 유언을 남긴다라는 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진짜 언제 그런 일 당할지 모르는 게 진짜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살아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유언은 아마 지속해서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또 생긴다고 한들 제 유언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행될 거라는 부분, 그대로 이행될 거라고 믿는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고치고 수정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의 골자이자 중추이기 때문에 바꿀 건 없어요. 아무튼 걱정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 기회에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너무 세상이 탁하다, 더럽다. 그리고 또 뭘 느꼈냐면 진짜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그렇지 않던 사람도 그렇게 변하게 되겠구나라고 느껴서 제가 되게 많이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신 똑바로 살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정말 이 더러운 환경에 이 임대 아파트라는 이 진짜 말 그대로 이 하층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배경 속에서 나의 고상함과 정신적 숭고함마저도 매장될 수가 있겠구나. 여기에 매몰될 수가 있겠구나. 함께 으스러지고 동화돼 버릴 수가 있겠구나.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나던 소리가 냉장고에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리릭 거리는 소리 지금 들리시죠? 멈췄네. 제가 봤을 때 무기물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유기적인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영상 킨 건 아니니까 어쨌든 소음이 멈췄으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잔독자라는 사람이 아무리 올바르고 고상한 생각을 해도 이런 더럽고 추악한 환경에 오래 머물게 되면 내가 나태해지고 내가 어리석어지고 내가 바보 같아지고 포악해지고 삭막해지겠구나. 진짜 될 수 있는 한 빨리 이 가난을 벗어나서 이 좋지 않은 환경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상황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곳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하던가 거주지로 옮겼을 경우에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타락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느낀 게 나도 여기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조금 독서를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약용 선생님의 다산정약용 아시죠? 조선시대 후기에 정조대왕 때 활약했던 실학자이자 최고의 학자죠. 다산 선생님의 어떤 글이 담겨있는 책을 사가지고 요즘 읽고 있는데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기호는 성품의 발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자산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원히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머릿속에서 제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내용인데 한마디로 그거죠.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선호하는 거, 평소에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사기치거나 아니면 멸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뭐 별로 좋지 않은 것들에 손댄다거나 이게 진짜 너무 무궁무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기가 참 어려운데 뭐 마약, 사기, 뭐 도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뭐 음주, 뭐 주사 부리는 것들, 이런 것들, 술에 찌들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행패 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믿는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취미라던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해답이 나올 겁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사상을 가까이 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정신을 깨어있고 맑게 유지시키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이 나의 기호이거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거든. 내가 가까이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야. 내가 가까이 하는 것들이 수학자라던가 과학자들이 써 내려갔던 어떤 이론서라던가 뭐 문답집이라던가 아니면 철학서적이라던가 뭐 예술작품이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뭐 서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맑고 고운 음악, 클래식 이런 분위기 있는 것들을 가까이 한다면 그 기호 자체가 당신이 그런 사람, 수준 높은 사람, 고상한 사람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입 밖으로 뭐 떠들고 오두방정을 안 떨어도 기호가 성품의 발현이다라는 것. 성품이 기호를 결정한다라는 것. 즉 기호는 내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보여준다라는 사실.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정말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어떤 정수이자 진리, 그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어떤 인본적인 문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본인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무엇을 오늘부터 가까이 해야 되는가?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뭘 원했는지 뭘 가까이 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찮은 것들을 가까이 했구나. 시간 낭비인 것들에 몰두했구나. 부질없는 것들을 원했구나.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요즘 요 근래에 이 천박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한테 알려주려면 자부심을 느끼려면 계속 독서하고 끊임없이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고 정말 맑은 거울처럼 유지해야겠구나. 아무리 더럽고 역겹고 그런 추악한 상황 속에서도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도 이 똥 같은 이 구더기 같은 것에 휘말리겠구나. 나도 구더기가 돼버리겠구나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연꽃처럼, 수트라처럼, 연꽃처럼 착한 곳에서 꽃을 피우듯이 내가 휘말리지 않으려고 다분히 노력해서 정말 진짜 열반 너바나의 이런 인간처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던가 그런 경지에 이르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진짜 개인적 차원에서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난 아직 멀었구나. 난 아직 배울 게 넘쳐나는구나. 저런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해야겠구나. 진짜 가난해서 없어서 저따구로 행동한다. 저런 식으로 말한다. 저런 식으로 움직인다.
저런 식으로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내 삶과는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가 정진해야 된다라는 생각 깊이 반성했습니다. 진짜로 자기 반성 많이 해요 요즘. 나는 아무리 더러운 환경에 있더라도 고상한 사람이고 최고의 인문학자이며 인문학의 신이며 너희와는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다.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계속 스스로한테 다그치면서 넌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의 기호는 그들의 기호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호를 가지고 있잖아. 단독자야. 그러니까 너의 기호는 너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너의 기호는 너의 기호다운 그러한 고상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스스로한테 증명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탁하고 더러운 환경 속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의 고상함과 위대함을 증명하지 않겠니? 단독자야. 라고 스스로한테 요즘 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 책을 갖고 왔습니다.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세계 철학 전집 정약용 편이라고 해가지고 모티브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자산정약용 선생님이 뭐 여유당 전서라든가 목민심서 이런 곳에서 얘기했던 자기가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머물면서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을 다 가다듬어 가지고 집대성에서 수많은 책들, 진짜 몇백 권의 책을 쓰면서 본인이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 중에서 뭐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만 하는 것들,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누구야 이분? 이근호라는 분께서 이제 엮었어요. 엮어가지고 핵심적인 다산의 철학이 담겨있는 문장들을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서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실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어놓은, 정리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멋있죠.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단독자도 비루하고 이러한 거지 같은 환경이지만 절대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인간이 될 수 없다. 절대 그런 인간들과 같은 부류의 인간으로 살 수 없지 않는가. 그렇지 않는가 단독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위대한 인간인데 어찌 그런 저속한 어떤 시정잡배 같은 부류들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절대로 같아질 순 없지. 그러니까는 더욱더 노력하고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뭐 구매하시게 된다면요, 한 번 보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갖고 다니면서 항상 곁에 두고 머릿속에 외워질 때까지, 이게 나에게 일종의 뭐랄까 습관처럼 몸에 뵐 때까지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책들 공부하고 또 다른 책들 보면서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저의 신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제가 인문학의 신인 이유는 신이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고 있다라는 것, 그 패러독스, 역설적인 부분인 거고, 그 역설적인 부분이 나로 하여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이 왜 의미 있는지, 왜 스스로 인문학의 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신일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는 핵심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